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10월 23일, 오늘 그 주식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죠. 다행히 금요일 미국이 이 상승장으로 마감해서 이번 주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준에서 긴축 속도 조절한다는 뭐 얘기가 흘러나와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뭐 11월 초에 FOMC가 열리긴 하는데 그때는 뭐 예상대로 0.75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0.75가 아닌 뭐 0.5%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식시장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도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연준이 그런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어쨌든 지난번에 이어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뭐 하이로닉, 파크 시스템, 포스코 홀딩스 저는 말고 TCK도 했고요. 칩셋 미디어, 한미 반도체, 국도화학 정도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파커 시스템스가 반도체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칩스 앤 미디어는 뭐 이제 IT나 반도체, 한미 반도체, 또 반도체죠. 국도화학은 이제 화학 섹터인데, 눈에 띄는 게 이제 파크 시스템스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상당히 좋게 실적이 나왔는데,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원자 현미경,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원자 현미경이고, 중국에서도 기술 뭐라고 할까, 어 자기네들이 국산하는, 자립하는, 그 다음에 미래의 개발의 기술로 뽑는 게 이제 저런 원자 현미경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파크 시스템스가 상당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직까지 뭐 절대적인 숫자는 크진 않지만 성장 속도가 좀 좋게 나오는 거죠. 파크 시스템들은 PER이 상당히 높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고, 그 분야에 뭐 이렇게 기타 뭐 다른 기업들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외에도 뭐 칩셋 미디어는 뭐 주로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지적재산권 IP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뭐 로열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숫자는 정말 미미하잖아요. 58억에 16억, 17억에 숫자는 절대적으로 미미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많이 뭐라고 할까, 언급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좀 하방 사이클을 타고 있어서 주목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한때 반도체 잘 나왔을 때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자율주행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이제 제가 주로 뭐 많이 언급했던데 컨센을 하회했던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도 많이 내렸고요. 아무튼 803억 322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따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화학이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많이 줄었네요. 77%, 뭐 57%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실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파크 시스템스는 좀 뭐라고 할까, 일단 이미 이제 이 실적 컨센 하에서 주가가 좀 올랐고, 한미 반도체 컨센 하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실적을 알아보고 밸류에이션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반도체가 이제 10월 22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803억 1,3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321억 9,60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앞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34.8%, 영업이익은 26.6%가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도 매출액 같은 경우 12.4%, 영업이익은 4.1% 증가를 했습니다. 약간 특이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이 앞분기보다는 좋다는 거죠. 어쨌든 EQ, 그러니까 QOQ와 YOY, 이게 다 영업이익 빼고는, YOY 영업이익이 4.1% 증가 빼고는 좀 크게 감소를 했다. 특히 이제 직전 분기 대비해서, 직전 분기에는 뭐 1231억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어쨌든 3분기에는 조금 감소를 했다라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분기 실적이 2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35.63%, 근데 3분기에 40% 정도 나왔거든요. 작년 3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은 33.73인데 40%의 영업이익률이 냈다는 게 특이할 만합니다. 어쨌든 영업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죠. 40%라는 게 뭐 장비 회사에서 40%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금요일가 11,250원이고 시가총액이 이제 1조 1,128억 정도로 되죠. 그리고 22년도 이게 이제 2분기 때 써놓은 건데 다시 3분기 때의 예상되는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74배죠. 포워드 PR은 11배로 늘어난다는 건데 그만큼 실적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요. 어쨌든 외국인 지분율이 4.97%고 1조 1128억, 종가가 11,120원, 11,250원, 그리고 이제 뭐 한 9,900만 주 되죠. 9,900만 주가 되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시가 목표 주가는 한 16,700원 정도로 나오는데 목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받고 예상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는 이미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22년도 예상이 3,507억, 1,245, 1,017억인데요. 이게 아까 예상치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실적이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2분기 실적할 때는 4,291억이었는데 지금 3,507억으로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1,433억에서 1,245억으로 줄었고 순이익도 1,185억에서 1,017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PER, 밸류에이션이 10.94배, 10.94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PSR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해보면, 3.17배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2분기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졌죠. 밸류에이션 PR도 뭐 싸졌다라고 표현보다는 좀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네요. 우선 PSR도 떨어지고 어쨌든 그만큼의 이 22년도 예상 가이던스가 내려갔다라는 거는 향후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확대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작년에 600원에 배당을 했다 그러면 올해 어떤 뭐 실적이 순이익이 보면은 이제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하면은 뭐 600원에서 600원보다 더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어쨌든 외국인 지분율도 많이 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인 뭐 뭐라고 할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미래의 어떤 가치를 반영한다고 치면은 주가가 바닥일 때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사모아야 되는 그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4분기의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고 어쨌든 그렇게 뭐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나오고 절대적인 숫자는 좀 직전 분기보다 떨어지지만은 영업이익률이 40%라는 거는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ISC도 있었고 TCK도 있었고 뭐 소재, 장비 뭐 이런 회사들이 각각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ASML이나 램 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EUV 장비를 하고 있는 ASML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3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을 상회했고 4분기도 긍정이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대체 불가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이 노광 공정에 쓰이는 EUV 장비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뭐 전방 수요 둔화, 그다음에 투자 지연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장비 수출 규제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ASML 홀딩이 독보적인 이익 가시를 확보한 배경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이 실적 보시면은 컨센을 상했죠. 뭐 물론 이렇게
뭐 지난 분기 뭐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가 나오고요. 가이던스도 보시면은 거의 뭐 부합하는 정도의 나오고, 그다음 매출 총 이익률도 전망이 49%인데 컨센 뭐 51.7% 하였지만, 이는 4분기 EUV 장비 비중이 확대되는 가 고마진 장비들이 3분기에 조기 인식된 효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4분기 가이던스도 보시면은 이제 뭐 전년 대비 13% 증가한 거고,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연간 매출 증가율이 20%에서 10% 하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체들의 전체 케이펙스가 축소되고 있는데, 근데 노광 장비 수요는 선단 공장에서 좀 여전히 견조하다. 왜냐하면 이제 뭐라고 할까, 초미세화, 고단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노광 그러니까 공정에서 어떤 이런 장비의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국 제재 영향도 제한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까, ASML은 전망이 물론 이제 좀 뭐 어떤 꼭지 피크아웃은 지났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R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램 리서치도 한번 볼까요?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10월 21일 날에 기사 나온 거 보시면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컨센서스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해놨지만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실적을 보시면 뭐 어닝 스프라이즈, 뭐 컨센을 웃도니까요. 어닝 스프라이즈를 나왔지만은 이제 내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뭐 램리스틱 같은 경우는 메모리 비중이 52%고, 낸드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39%에 달하고, 지금 이제 미국 장비는 중국에 이제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중국에 많이 판매된 게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향후 이제 그렇게 좋을 게 아니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ASML이나 램리서치,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뭐 TCK, ISC 뭐 이런 것도 봤지만, 사실 이제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해서 반사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게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뭐 아까 ASML처럼 뭐 어떤 기술력이 앞서 있고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향후에 또 지금 사이클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지만, 어떤 향후에 어떤 중국이라든가 대만 쪽에서의 매출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ASML 같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사이클을 지나고 내년 2분기 정도에 이제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나고 있고, 아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선침해 좀 하는 전략,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에서 가장 지금 뭐라고 해요, 주목을 받는다고 할까요? 뭐 시장을 이끌어간다, 이런 하락장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는 2차전지 섹터긴 하지만, 그런 종목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은 바닥인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금요일 날 미국장이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3.7%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2.31, 뭐 S&P 500도 2.37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내일이 우리나라에도 연준 긴축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호재성 뉴스가 전해지면서, 뭐 달러가 내려간다면 외국인이 더 살 수가 있으니까 달러가 내려가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투심이 살아나서 상승으로 방향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금요일날 우리나라 장은 좀 안 좋았죠. 안 좋았으니까 월요일은, 내일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가 탑픽으로 꼽는 거는 뭐 당연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실적이 결국은 주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중에는 2차전지 섹터가 가장 확실하고요. 현재는 양극재 업체 중에서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완성 배터리 셀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정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뭐 아직 양극재 기업 중에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LNF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요즘 뭐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게 포스코 그룹이 이제 철강 회사에서 2차 전지로 변모해가는 회사가 아닐까.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금요일 날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삼성 SDI와 그다음에 삼성 SDI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한 무슨 물론 삼성 SDI와 합작해서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연 54,000톤 글로벌 최대 양극재 공장을 뭐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SDI가 상당히 세게 갔죠. 삼성 SDI가 세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올랐던 그동안에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 완성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 삼성 SDI가 지금 63만 5천 원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EM이긴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 계열사에 있기 때문에 양극재 이야기가 나와서 에코프로 BM도 상당히 초반에 좀 강하게 올랐고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19만 3,500원까지 올랐습니다만 이제 장막판에 좀 내렸고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가장 뭐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라든가 많이 사는 섹터들은 2차 전지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뭐 매수 상위권에 포진할 만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 공매도의 어떤 물량을 팔았던 물량을 빌려서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사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산다라는 거죠.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은 미약하나마 지수 미약하게도 올랐다는 거죠. 0.72, 0.33. 그래서 반도체 바닥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외국인을 따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당연히 뭐 지금 지배하고는 있지만 이런 가격대가 상당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게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63만 5천 원 갔다가 끊어졌지만 뭐라고 할까 내일 만약에 장이 좋다고 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삼성 SDI가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에코프로도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이 연 54,000톤, 연 54,000톤 세계 글로벌 1위 글로벌 생산량으로 봤을 때 글로벌 1위의 어떤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준공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죠. 이런 것도 내일이 장이 좋아지면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일본의 도요다하고 배터리 공급 협의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일본이 지금 하이브리드를 밀고 있다가 전기차에 뒤늦게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IRA 법안에 의하면은 이제 미국과 FTA를 맺은 데서 조달하는 원료 뭐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IRA의 수혜를 받는 건데 지금 일본이 미국하고 FTA를 맺지 않았다라는 저는 다소 오해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소 오해인데 일본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서 만약에 일본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 IRA 수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 글로벌 그 차량 생산량 1위지 않습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다가 손을 내민다는 거죠. 일본도 보면은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의 그 어떤 뭐 기술력이 제일 앞서 있다고 그러고 언제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는 얘기도 나왔고 걔네들도 뭐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뭐 테슬라에다가 전적으로 또 공급을 하고 있고 자국 내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LG 엔솔에다가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뭐라고 할까 미국 시장을 놓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우위로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자존심을 좀 숙이고 들어온 게 아닌가. 그전에 이제 뭐 LG 엔솔은 혼다하고도 했지만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 중에 탑10
플랜 안에 드는 뭐 9개 자동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LG 에너지솔루션도 제가 향후 봤을 때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뭐, 공매도에 시달려서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향후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미국 시장이 지금 커가는 상태고, 거기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조인트 벤처 형태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포스코 그룹도 강하게, 뭐,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EU의 RMA 법에 의해서 중국도 패싱을 한다고 그러면 유럽의 어떤, 배터리도, 뭐라고, 조인트 벤처로서 많이 공장을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조정시에 사야 된다. 사모아야 된다. 조정시 사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요즘 핫한 뉴스들은 대부분 2차 전지 관련된 겁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들이 대부분 많이 오고 그래서 증권사들도 상당히 많은 보고서들이 2차 전지에 다루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 SK증권에서 10월 21일이죠. 금요일 날 낸 보고서에도 보면은 미국에 시작된 그 IRA, 그리고 이제 DOE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 이런 것도 자기네들 나라에서, 모든 걸 하려고, 정부 정책으로 해서 28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의 배터리 밸류체인 투자 발표를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지난번 그 보고서에 의하면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술력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날 미국도 뭐 기술로는 뭐 뒤지 않을 회사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 회사들과 조인트 벤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DOE, 뭐 에너지부죠. 미국 DOE가 배터리 및 소재 제조 리사이클링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발표해갖고 20개 프로젝트에 28억 달러의 정책 투자 계획을 했다. 200만 대 분량의 전기차용 리튬, 120만 대의 뭐 음극재, 뭐 이렇게 쭉 블라블라블라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지난 IRA에 나와 있고 10년간 4,900억 달러 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친환경차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IRA 보면 친환경차 투자 계획 10년간 총 330억 달러하고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제외한 투자금은 매년 10억 달러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193억 달러를 집행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내 기업은 파트너십,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FOA 여기 보면 Funding Opportunity Announcement 그러니까 FOA의 선정 기업이 Ascend Element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22년 8월달에 SK 에코플로 플랜트가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요. SK 계열사 파트너십 통해 SK온 미국 공장 스크랩 리사이클링도 진행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이제 이 어센드 엘레먼트의 22년 10월 달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MOU를 체결을 해서 어센드 엘레먼트는 이제 에코프로의 리사이클링 소재를 공급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이게 지금 SK 머티리얼즈는 SK의 흡수 합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룹 14이라는 회사도 이번 정책 투자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룹 14는 실리콘 음극재 전문 기업으로 SK 머티리얼즈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8,500억 투자해 한국에 실리콘 음극재 공장 신설을 했고 23년부터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SK 머티리얼즈 선정된 리튬 추출 정제 기업인 뭐라고 했죠? 릴락 솔루션에도 뭐 릴락이라고 그랬나요? 뭐 20년 시리즈 B 투자를 했다. 이게 BMW도 공동 투자했다. 그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미국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여기 보면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은 SK온 포드와 미국 양극재 공장 증설 투자 계획 그다음 7월 달에 LOI를 했고 투자 규모는 1조 원 이상. 그리고 포드양 NCM9 뭐 지금 얼마 전에 포드는 에코프로비엠 이거 했지만 포스코에도 양극재 생산 뭐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GM이네요. 포스코 케미칼은 GM과 미국 양극재 공장 증설 계획이 있고 LNF도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활용했는데 9월 정부의 승인 거절로 딜레이 그리고 이제 향후 재심사 거쳐서 미국 진출이 예상됩니다. 테슬라양
양극재 공급. 엔캠도 조지아주 전해액 생산 라인 상업권 나오고, 동아기업도, 이건 이제 동아기업은 삼성 SDI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22년 미국 테네시주의 전해액, 이런 게 돼 있고, 미국이 진출이 필수가 되고 속도전이 관건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밸류 체인이 나옵니다. 여기 미국 배터리 제조 및 리사이클링 FOA 선정 내역이 나옵니다. 뭐 저도 처음 보는 회사가 많은데요. 뭐 이런 회사들이 쭉 있고, 양극재, 우리가 뭐 엘브말이라는 거는 알고 있죠. 리튬이고, 이런 투자 규모 숫자가 큰 것들만 보시면 뭐 여기 어센드 엘리먼트라고 아까 나오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있습니다. 반도체사. 여기 뭐 어센드 엘리먼트 리사이클링 양극재 보면 숫자가 좀 크네요.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SK온 에코프로도 있지만 SK온이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SK이노베이션이 정제마진 하락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유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제마진이 감소됐다. 재고평가 손실로 인해서 3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뭐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이런 걸 보고도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현재 주가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게 뭐 SK도 상당히 많은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SK 오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도 이런 향후의 어떤 이런 그 플랜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 나중에 되면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진짜 뭐 제가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들의 분리막 이런 숫자들이 상당히 크죠. 투자 규모가 있고, 정부 투자 규모 숫자 큰 게 여기 300, 이게 제일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나리서치 제가 보여드렸지, 이 표를 마지막으로 해서 아마 그때 끝쳤던 것 같은데,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완성셀 업체의 어떤 지금 밸류 체인을 보시면 이렇게 쭉 장비 소재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성 SDI가 이제 그 에코프로하고 연 54,000톤 최대 그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움직였던 게,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EM이라는 삼성 SDI와 공동 투자한 회사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 BM 이게 밸류체인에 있기 때문에 올랐던 거고, 그 다음에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분리막이 WCP이기 때문에 WCP도 금요일 날 주가가 좀 올랐죠. 그 다음에 전해액은 동아기업이기 때문에 동아기업도 주가도 좀 올랐고, 여기 솔브랜드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SK 넥실리스, 이게 SKC의 자회사죠. SKC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넥실리스, 솔루스 첨단 소재 세 개 다 하고 있죠. 여기 뭐 동박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도 세 개고, 여기 세 개.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가 없죠.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롯데로 갔죠. 롯데 케미칼로 합병이 됐고, 여기 보시면 전해액 같은 경우는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도 엔캠이 있고, 여기 보면은 SK온도 엔캠이 있고, 솔브레인도 있고, 이런 그 밸류 체인을 알아두시면 상당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배터리 소재 소재 업체별 고객사 비중을 추정하는 걸 보면 여기에 참고적으로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내일 뭐 현대차, 포스코 케미칼, 내일 포스코 케미칼이 실적을 발표하네요.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PI 첨단 소재, 뭐 기타 기업들이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내일 뭐 포스코 케미칼, 현대차 실적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의 원전 관련해서 뭐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수원에서 3조인가요? 그러면서 원전주 관련주들도 좀 올랐죠. 뭐 한신기계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뭐 이런 그전에 이제 원전하면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포함해서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원전주 이런 것도 좀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삼성 SDI와 관련된 게 이제 신흥 SEC라든가 상신 EDP 뭐 이런 종목들도 삼성 SDI의 그 이제 양극재
양극재 글로벌 연 5만 4천 톤 그 양극재 공장 준공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신흥 SC, 상신, EDP 이런 종목도 같이 올랐습니다. 밸류체인에 있기 때문에. 그럼 WCP 아까 분리마 업체도 올랐고요. 그 외 종목들도 뭐 밸류체인을 알아두면 이런 데서 이제 뉴스를 보고 떤 종목을 왜 오르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관련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도 참 참고를 해보시고 어쨌든 내일부터 또 뭐 지금 뭐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내일 또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그 실적에 따라서 한번 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좋게 마무리를 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는 호재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좋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향후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에 따라서 계속 시장이 출렁출렁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뭐 발빠른 대응이 뭐라고 할까 손실을 좀 줄이고 그나마 이제 계좌를 좀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11시 10분인데요. 남은 주말 푹 쉬시고 굿밤 되세요. 그리고 다음 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